안녕하세요, 증권맨입니다.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마이너스 2.59% 하락, 코스닥은 마이너스 4.33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저도 먼저 10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좀 보다가 아주 그렇게 크게 급등락을 하는 상황은 아니구나, 보합 수준에서라도 좀 마감이 되면 다행이다,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는데, 새벽에 깨고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뭐 3% 급락이 나와서 조금 당황을 하면서 오늘 아침을 일단 맞이했고요. 뭐 코스피나 코스닥을 봐도 앞선 이 상승 구간 안에서 조정의 어떤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? 폭이 일정하게 떨어지면서 어제도 61선 근처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와래꼬리도 좀 달았고, 여기서 뭐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뭐 투심이 좀 악화돼 있고 침체된 가운데서 우리 증시만 뭐 말도 안 되게 급등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,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뭐 조금 비중 조절할 기술적 반등이라도 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여기서는 좀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뭐 처참히 뭐 우리 모두의 예상과 빗나가는 급락이 하루 더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야,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 저점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. 700 한 뭐 80포인트, 90포인트 이쯤 구간이랑,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지지 구간의 형성이 될 수 있는 요 정도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. 700한 60포인트, 거기에 이제 121선이라는 지지 구간이 있는 요 정도, 혹시라도 여기까지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좀 반등이 좀 세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, 뭐 지금 미리 좀 현금화를 해놓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. 현금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면은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 가담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지금 이미 윗 구간에서 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뭐 지금 손실이 좀 커지는 그런 분,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내일 하루 정도 더 조정이 나오게 되면,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인간적으로 한 이틀 정도는 뭐 추후에 또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틀 정도는 양봉이 좀 뽑아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, 일단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왜냐면은 3월 폭락장 때랑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. 이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하락의 트리거가 이제 코로나라는 게 존재를 하면서 패닉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, 지금은 사실상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랐다는 거 외에 사실 뭐 지금 딱히 갖다 붙일 이유가 없죠. 그래서 조정 구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의 3월 때처럼의 조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,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냉정하게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긴 좀 사실 힘듭니다. 다만 지금 뭐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, 특히 이제 지금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죠. 거의 지금 연속으로 매출을 1000억 이상씩 팔아제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뭐 언제쯤 멈출런지,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뭐 침체돼 있는 구간에서 우리만 뭐 갑자기 홀로 급반등하긴 힘들기 때문에,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주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일단 지금 미국 선물은 소폭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. 다우는 0.19%, 나스닥은 0.3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되면은 오늘은 정말 좀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. 어제의 저점을 좀 지켜내면서 살짝 개파하겠다가 이렇게 좀 양봉으로 뽑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. 근데 사실상 제가 느낌적으로는 나스닥이 10,000포인트를 한번 테스트하러,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한번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저도 참 고민이 좀 많이 되어지는 요즘입니다. 그래서
일단은 나스닥이 뭐 만 포인트를 보러 가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음봉이 좀 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미장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최근에 뭐 더 강했던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선반영된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런지,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하락이 좀 마무리될지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, 저희 뭐 이제 리딩반도 사실상 어떤 그 결단이 내려지려면은 이쯤 뭐 한 21선을 깰 때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때쯤 내려졌어야 되죠. 이 이후로는 조금 뭐 사실상 대응을 하기가 좀 늦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저희도 뭐 최대한 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잘라낸 거는 좀 잘라내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가면서 또 다른 뭐 신규 종목 매수해서 최대한 그래서 그 손실분을 만회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, 시장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너무 좀 힘들죠. 그래서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이제 키스트라는 종목을 이때 당시에 뭐 좀 갖고 있었고요. 뭐 DPC랑 뭐 초록뱀이랑 뭐 넷마블 이렇게 같이 해서 BTS 뭐 관련주죠. 빅히트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흐름이 좀 일단은 괜찮았고, 제가 뭐 키스트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 예를 들어 DPC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뭐 빅히트 상장건이라는 이 재료 아니면 가기가 좀 힘든데, 뭐 이 재료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. 근데 뭐 키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엔터 종목들 중에서 그 상당히 그 상승폭이 좀 적었고, 밑에 구간에서 남들 오를 때 좀 많이 덜 올랐기 때문에, 저번에 뭐 방송에서도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는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찾아서 매매를 좀 하려고 한다,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스트가 야 이렇게 이쁘게 좀 이평선들도 정배열로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준비를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졌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좀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시장이 꺾이면서, 근데 다른 뭐 종목들에 비하면 오른 게 없어서 그런지 잘 버티고는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가도 시장이 한번 더 꺾이게 되면은 툭 하고 뭐 버티다가도 뭐 어쩔 수 없이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, 일단은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부터 좀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저희 리딩반 오늘 이제 뭐 키스트까지 정리가 좀 되어졌고요. 뭐 이제 시장이 완전히 저희 리딩반도 풀 비중으로 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하락을 맞은 거는 다행히 좀 아니라서 중간중간 이제 끊어낼 건 끊어내고 뭐 그렇게 좀 왔거든요. 그래서 뭐 그나마도 좀 뭐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현금을 뭐 한 3, 40%까지 만들었다가 오늘 또 신규 종목으로 조금 소액으로 그냥 뭐 어찌됐건 이제 손실분을, 그러니까 장이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아예 넉넉히 매매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뭐 작년 폭락장 때죠. 매매일지인데 뭐 정말 폭락 때 전부 다 과감하게 손절 다 쳐버리고 다시 이제 현금 확보해서 매매 또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메꿨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막 폭락장이 온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집중해서 뭐 잘라낼 건 잘라내고 현금 확보 빨리 시켜가지고 또 매매 계속 끈질기게 이어가고 집중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매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뭐 저희 뭐 저번 3월 달에 폭락장 때도 이를 보시면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손실을 입진 않았어요. 많이 후반에 복구를 많이 해가지고. 그래 지금도 물론 이제 장중에 이렇게 지금 7일 연속 장이 하락을 하고 오늘은 뭐 거의 뭐 4%가 넘는 이런 패닉셀을 투매를 맞아버리면 정말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죠.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판단력도 흐트러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감도 안 오고 결단도 못 내리겠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
최대한 장중에 집중해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빨리 끊어내야 될지, 현금을 얼마나 확보해서 신규 매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, 이렇게 좀 최대한 그래도 정신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좀 본인의 어떤 포트 관리를 전력을 다해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장은 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면요, 몇몇 종목들의 수급이 완전히 몰리게 되고요.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테마주가 되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오늘도 역시 휴머니젠 관련주인 KPM테크랑 텔콘 RF 제약이 뭐 거의 뭐 텔콘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1조 7천억이 실리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. 두 종목이 좀 강했는데 뭐 이제는 뭐 고점이 어디가 되겠다 말씀 뭐 좀 못 드릴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오늘이 KPM테크가 고점을 형성을 할 줄 알았거든요. 와, 오늘까지 상한가 들어가리라고는 조금 예상 못했습니다. 저는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횡보치다가 막판에 뭐 이제 예전에 신풍제약 같이 투매가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는 제가 이 종목은 잘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. 너무 고가권이라서. 뭐 어디가 고점이 될지 이제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트레이딩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대장주의 첫 투매에서는 상당히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 투매를 한번 노려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밤인가요? 밤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.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을 이제 총격한 뒤 시신을 뭐 이제 불태워 버렸다. 말로는 자기들 말로는 뭐 화장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불태웠다고 좀 되는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장 초반에 갭이 뭐 살짝 떴다가 뭐 뉴스가 좀 재료가 반영이 안 된 느낌으로 죽더니 장 후반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, 일단은 지금 이제 북한 재료랑 거기다가 플러스 이런 어떤 빅텍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약간 이제 인버스 종목이 돼버렸죠. 장이 급락이나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오르는, 뭐 어제도 약간 뭐 그런 모습을 살짝 보였었고요. 요 두 가지가 좀 잘 버무려지면서 오늘 아주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일단은 시간에 동시효과에서 동시효과는 아니었고 상한가를 거의 한 1분 뭐 30초 정도 남겨두고 터치했다가 풀리면서 한 25%로 마감이 됐고, 시간에서 제가 방송을 킬 때까지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었는데 또 다시 좀 풀렸네요. 또 종잡을 수 없는 좀 종목이고요. 빅텍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이제 시장이 어떻게 좀 상승을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조금 오늘보다는 힘이 덜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. 거기다가 이 지금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측 정부가 어떻게 또 뭐 반응을 하는지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면은 또 힘을 조금 못 받을 수도 있겠죠. 아무튼 빅텍은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내일장의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분위기를 보면서 매매를 좀 해볼지 말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루미마이크로가 이니스트 바이오 인수 소식에 장대 항봉을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늘은 또 갭 띄우고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네요. 이 친구도 한번 오를 때는 상당히 좀 끼가 있는 뭐 종목이긴 하지만 조금 움직임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? 약간 좀 잡주스러운 게 있어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다른 뭐 비보정 관련주들이랑 같이 뭐 지금 텔코는 이미 좀 다른 이슈로 오르고 있고, 엊그젠가요? 말씀드렸던 뭐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비보전 지분을 살짝 뭐 가지고 있긴 한데 뭐 반영이 별로 안 되는 모습이네요. 얘 혼자 지금 이 테마로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젠가 엊그제 방송에서 한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지금 독감이랑 코로나랑 동시 진단하는 이 진단키트 재료가 하나 남아 있다
요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,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이 재료를 가지고 뭐 승인을 받는다든지 뭐 양산을 하겠다라든지 나올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네 종목 이 지금 그러니까 동시 진단 키트를 지금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, 제가 바디텍 메드랑 뭐 나노엔텍이랑 뭐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앤디포스는 뭐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앤디포스가 일단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도 매매를 좀 했는데 엄청나죠. 저가가 11%고 고가가 20%니까 거의 뭐 밑에서부터 거의 30%짜리 반등이 좀 나온 거니까요. 와, 좀 어마어마합니다. 이러면서 뭔가 좀 진단키트 관련주들 분위기도 좀 살아나는, 그래서 PCL도 오늘 아까 앤디포스 오르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. 아무튼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일하게 시장을 좀 이겨내면서 그래도 뉴스를 가지고 한 번씩 반등을 줄 수 있는 어떤 테마로 진단 키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앤디포스랑 PCL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시젠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이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또 저는 흐름 다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지금 시장 떨어진 거에 비해서 솔직히 많이 좀 선방했죠.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횡보 잠깐 치다가 오늘 뭐 시장이 이제 4% 넘게 떨어지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떨어졌는데, 아마 시장이 회복하면 시제는 흐름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살짝 위험한 자리긴 하죠. 시장이 한 번 더 꺾어버리면 여기서 요 정도 이렇게 꺾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강력한 지지 구간인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 급소를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저도 시젠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신풍제약이 뭐 뉴스가 어제 장 끝나고 좀 나왔어요. 이번에 지분을 이제 해외 뭐 홍콩계 펀드에다가 좀 넘겼다고 했는데, 뭐 오히려 외국인 지분은 줄어 있고, 그래서 이제 그 뉴스가 이제 의도하는 것도 사실은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은 다들 의심할 법한 일이죠. 이 어떤 26배를 올려놓고 고점에서 자사주의 상당량을 어, 솔직히 장내 매도를 치면 이거는 진짜 거의 뭐 정말 우리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장내 매도가 아니더라도 질타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, 좀 만약에 진짜 장내 매도를 2천억 원어치를 해버렸다면 이건 진짜 심각하게 좀 문제가 또 다르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야, 이 부분을 교묘하게 시간외로 뭐 홍콩계 뭐 이제 펀드에다가 넘겼다 그러고, 이 홍콩계 펀드는 받자마자 바로 예를 들면 뭐 지분을 좀 정리해 버렸다면 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, 아무튼 뭐 그런 좀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좀 이렇게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. 다시 재차 반등 이렇게 좀 나오기는 이제는 조금 좀 힘겨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드네요. 이제는 저는 뭐 얘가 전고점을 넘든 뭐 전고점까지 가든 간에 이제는 별로 매매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워낙 끼가 좋고 강했던 정말 대장주기 때문에 물론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자꾸 이렇게 잡음이 좀 생기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일양약품은 진짜 이거를 너무 양아치스럽다고 해야 될지 멋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방송에서 이날 뭐 저도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조금 내고는 나왔었는데, 이렇게 뽑고 원위치까지 이틀 동안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도 없이 밀어버린 다음에, 그래서 제가 요날 방송에서 얘는 조금 아무리 봐도 일부러 좀 턱끝까지 밀어놓고 올리는 것 같다, 장중에 이상한 찌라시도 일부러 좀 뿌려댔고,
거기다가 뭐 일단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 실사 나오는 게 뭐 22일에서 25일까지니까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또 돌려나갈 가능성이 좀 클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다 채워놨고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뜨고 있네요. 내일 진짜로 이렇게 좀 넘기는 모습이 나올런지 재밌게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내일 혹시 또 뭐 이렇게 갭 띄워놓고 이렇게 장중에 좀 흔들다가 뭐 러시아 정부 뭐 실사 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확 띄우면서 슈팅이 한번 나올지도 모르겠죠. 그 다음에 뭐 HLB 생명과학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. 아, 이게 시장이 더 이상 좀 뭐 더 이상의 투매가 없다라는 좀 어느 정도의 확신만 있다면 한번 공략을 좀 해보고 싶은 자리죠. 기술적이라도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요즘 같은 이제 시장에는 웬만하면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거나 오버나잇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일단은 좀 뭐 보고만 있는 종목인데 뭐 시장이 또 한번 뭐 꺾여버린다면 얘라고 뭐 별 수 없겠지만 만약 기술적으로만 보면 한번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일단은 보여지긴 해요.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 몇 개가 눈에 좀 보여가지고요. 첫 번째는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고요. 이날 거래량이 정말 상당히 많이 터졌죠. 그러면서 일단 이틀 동안 좀 버티고 있는 모양새, 이렇게 이제 전고점 넘겨놓고 버티고 있고, 3일, 이제 내일이 이제 이렇게 양봉 나오고 나서 3일 차기 때문에 내일 들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내일 혹시 이런 식으로 꺾이면 이렇게 또 꺾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시장 상황이랑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초록뱀도 조금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얘도 고가권에서 이렇게 시장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흐름을 돌려 세우면서 일단 오늘 종가상 11선 위로까지 올라가려는 시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찌됐건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 어떤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그 확률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10월 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. 10월 뭐 중순이나 초쯤에 한번 재료로서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당연히 DPC 또 일단 뭐 시장 때문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의 범주 안에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예스24랑 뭐 한세에스, 한국금융지주 이런 애들이 지금 카카오뱅크 IPO 재료가 좀 나오면서 갭 떴다가 앞선 구간에서 시세를 한번 줬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조금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뭐 시장도 안 좋았다라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. 얘네는 이제는 그 조금 이제 신선함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. 재료 자체가.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고요. 항상 시장은 신선한 재료, 그리고 이 신선한 재료가 처음 나왔을 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다가 점점 그 어떤 뜨거움은 식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첫 시세 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 파동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조금씩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아주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렸던 적이 있어요. 넵튠이라는 종목을 제가 그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의 IPO 재료로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, 크래프톤은 그 우리 그 게임 배틀그라운드 로 유명한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장외에서 몸값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 지금 빅히트가 목표 시총이 한 뭐 4조 정도 한다고 해요. 지금 엔터 3사 합친 거보다 많죠. 근데 크래프톤은 지금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뭐 지금 13조 정도 한다고 하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하죠.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카카오뱅크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그 신선함은 좀 더 높죠. 그래서
계속해서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. 어제 이 거래량 터진 봉이 아마도 조금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봉이었나 보네요.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